음, 다음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구해라.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이 되게 유치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보아하니 전기가 파일을 날려먹어서 지가 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색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네요. 일단 여기 관찰을 해보자. 여기 보니 왼쪽 1번부터 5번을 보니까 A라는 집합에 교집합을 하고 뭐를 지금 한 것 같아. 위치가. 그러면 출발이 지금 A니까 A에서 요만큼을 빼면 될 것 같지 않냐? 요만큼. 요만큼을 딱 빼면 될 것 같은데 또 보니까 B하고 C밖에 지금 없어. 나와 있는 게. B, C밖에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해야 되지 않나? A에서 B랑 C의 교집합을 확 덜어내면 체집합의 정의가 이런 거잖니. P라는 집합에서 Q라는 집합을 빼. 이런 얘기는 P에서 P 교집합 Q 이걸 그래. 그렇죠. 그래. 맞아. 이걸 이제 빼는 거잖아. 여기가 됐죠?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여기를 지금 보면 동그라미라는 집합이랑 세모라는 집합을 뺐대. 그럼 동그라미랑 세모의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A라는 집합은 이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집합 C는 이만큼이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A에서 비교집합 C 하여튼 드러내면 되잖아. 싹 드러내면 요거밖에 남지 않지.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A 교집합 B 교집합 C 너의 여집합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뭐. 그치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지 않니? B의 여집합, 합집합, C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골라봐. 어디냐?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서 B 교집합 C를 드러내면 된다. A와 B 교집합 C의 공통 부분은 여기잖아. 이만큼이니까 A라는 집합에서 노란색을 드러내면 되는 거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되겠지. 27번. 오호. 좋은데요? 27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 합집합 B 교집합 B 빼기 A 여집합이 A 교집합 B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 이런 거 할 때 연산의 성질을 가지고 얘를 해결을 할 거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결을 할 거냐를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어, 일단 집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 A 합집합 B는 이만큼이야. 이렇게. 근데 얘를 지금 보면 앞에 A 합 B가 있고 동그라미라는 집합,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 동그라미 세모를 빼란 얘기지. 동그라미 세모를 빼란 얘기야. A 합집합 B에서 이거를 빼란 얘기야. 그러니까 A 합 B에서 순수한 B를 걷어내세요. 이런 얘기거든. A 합 B는 이만큼인데 순수한 B는 빨간색 이거잖아. 그 흰색에서 빨간색을 걷어내면 뭐니? A. 그래. A. 이 말이라고. 그래 너는 A야. 이렇게 되고 B가 A니까 A 교집합 B가 A라는 얘기지. A 교집합 B가 A라는 말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런 말이 돼.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뭐 그런 얘기겠지? 그리고 뭐라는 거야? 옳은 거? 1번이지 뭐. 이렇게도 좋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는 것이 이거는 더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니야. 연산규칙에서 해보고 싶어. 그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쁜가? A 합집합 B 교집합이 있고 그다음 여기 여집합이 걸려 있으니까 차집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드모르간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얘를 바꿔.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꿔. 그거 여집합이래. 보기 불편하니까 또 이제 이거 해보래. 얘를 해보면 B 여집합 합집합 여기 보시죠. A 이렇게 되고 교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렇잖아. 그 다음에 얘가 교환법칙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거든. 이렇게 되고 느낌이 들지. 삽질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돼. 서정에 등장하니까 A 합집합이 공통으로 있잖아. 공통으로 있어서 A 합집합으로 묶고 앞에 거는 B 여기는 교집합 여기는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돼.
나랑 내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지. 그러니까 너는 A가 된다. 라고 할 수도 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빠르니 벤다이어그램이 빠르니 벤다이어그램이 더 빠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겠고 할 줄은 알아야 돼. 이렇게 안 한 사람은 잠깐 메모 좀 해놔. 실은 좀 안 가겠지. 오늘 집에 가면 놀겠지. 맞죠? 네, 네, 시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그죠? 뭐 수원 하는 사람은 내일 시험 볼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문제 다 내놨어요. 여기 있죠 지금 이제. 하나는 수원, 하나는 복수 테스트 그게 있죠. 자, 그 32, 33, 뿐만 아니라 왼쪽부터 지금 보면 29, 30, 31, 32, 33, 34, 35가 어머 36, 2 같은 주제야. 그게 다 뭐냐면 얘예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이 뭐였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순수한 A랑 순수한 B랑 이 두 개를 합해 보세요. 이게 대칭차 집합이야. 그래서 걔를 연산기호로 보통은 이제 아무거나 쓰는데 세모로 쓸 때가 있고 뭐 동그라미 쓸 때가 있고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저렇게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게 돼. 얘를 눈에 보이는 대로 써보면 A 빼기 B 순수한 A지 합집합 B 빼기 A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를 이제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해보면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뭐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런데 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네가 문제 푸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얘는 어떻게 바꾸는 게 편해요? A 합집합 B에서 이걸 드러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차집합으로 정의가 돼 있으면 한번 읽어봐.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 다시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 똑같이 따라해. 바꾼다. 바꾼다, 이게 바꿔서 처리하는 게 편. 대부분 문제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해보면 너랑 너랑 합집합을 하고 너랑 너랑의 교집합을 빼버리세요.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느꼈겠지만 얘는 이게 하나 확인해보자. 성립할까 안 할까? 생각해. 두 개를 합한 거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드러내. 두 개 합집합에서 두 개 교집합을 드러내. 이 모양이 불변이지. 편할 리가 없잖아. 성립해. 교환 법칙. 그럼 두 번째. A 연산 B 연산 C 너랑 A 연산 B에다가 연산 C 같아 달라. 같죠? 이것도 같아. 결합하기 생각해보자. 한번 그려서 내가 해줬나? 쉽네. 자, 왼쪽 한 번 하고 오른쪽 한 번 합시다. 이렇게. 왼쪽으로 해보면 일단 이것부터. B연산 C잖아. B랑 C로 구성된 대칭차 집합. 요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했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집합은 이걸로 인정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거랑 A랑 다시 이 연산을 걸래. 그 말은 너랑 너랑 합집합을 하고 너랑 너의 교집합을 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랑 너랑 합집합을 하면 여기다 대고 A 집합을 포함해서 합집합을 걸어야 되거든. 합집합을 걸면 이거지.
싹 색칠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파란색이랑 나머지 노란색까지 다 있는 상태인데 파란색이랑 노란색의 교집합을 확 빼버리라는 거지. 여기를 빼. 이렇게. 색칠된 게 이거밖에 없겠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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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또 오른쪽으로 해봐. A 연산 B니까 A랑 B로 구성된 대칭차 집합 이만큼 있지. 이거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을 노란색 집합으로 인정하고 걔랑 C랑 대칭차 집합을 걸라고 했으니까 이 노란색이랑 C를 일단 합해야 돼. 합집합을 해야 돼. 이렇게 합집합을 하고 공통의 부분을 확 빼버리라는 얘기라고. 빼버리게 되면 여기가 날린다고 이렇게. 뭐 똑같이 뭐.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자, 의미 있냐?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아. 매번 이렇게 확인하는 게 또 귀찮으니까 대칭채집합은 일단 두 개가 성립하는 걸 인정하고 가자. 되겠어요?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은 된다. 이걸 인정하고 출발을 하시고 몇 번이야 그래서 32번 볼게. 좋아요. 다른 게더 있는데 좀 귀찮아. 그냥 하기로 32번 A 연산 B를 보시다시피 순수한 A랑 순수한 B의 합집합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대칭체 집합이므로 A 합집합 B에서 A 기집합 B를 빼면 되는 이런 상태였나 봐. 근데 A 연산 B가 그게 공집합이래. 이게 공집합이라는 말은 이게 공집합이잖아. 이렇게 일단 익혀보자. 네모라는 집합에서 세모라는 집합을 뺐는데 공집합이라는 말은 틀리지 마라. 뭐냐? 맞다. 일 수도 있고 또 세모가 네모를 포함해요. 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네모라는 집합이 있고 세모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를 인식해야 된다고. 얘를 이렇게 보면 같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0이 아니잖아.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으면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왼쪽 집합에서 오른쪽 집합을 뺀 게 공집합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거든. A 합집합 B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는데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는데 포함 관계가 저렇게 된다고?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A, B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A, B는 같다. 이렇게 돼.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3번이요. 조금 어려울 거다, 시험 문제. 자, 대칭차집합을 정의하재.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합했는데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그것을 기억하고 1번 할 필요 없지. 성립하고 2번 교환부터 된다고 아까 보였으니까 A 연산 공집합 이게 A니 확인해보자. A랑 공집합을 합한 합집합에서 빼기 A랑 공집합의 교집합 공집합이잖아. 읽은다는 말이니까 A가 되겠네. 참 됐죠? 두 개를 합집합하면 A, 두 개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서 공집합을 빼는 거잖니. 그래서 A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A 현상 A의 여집합 이게 공집합이니 똑같이 해보자. 이 두 개를 합해 A 합집합 A의 여집합 빼기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할 거라고. 이게 뭐니? 응? 나랑 내가 아닌 거를 합하래. 뭐야? 전체 집합. 옳지.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게 있는데 공통 부분이 뭐냐? 뭐냐 이거? 집합. 옳지. 전체 집합을 빼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거든.
시간이 불안한 것 같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일단 답은 나왔고 4번이요. 4번은 참이네. 대략 성립한다고 아까 보였고요. 5번째요. 얘가 좀 짜증날 거야. A 연산 이렇게 막 붙어 있는데 연산 A까지 맞죠? A가 99개래요. 이것이 A냐? 그랬네요. 여기까지 필요 없지.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추론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좀 해보면 되거든. 하나씩 해보자 뭐. A 연산 A 2개짜리를 하고 있지. 2개 합집합 A 빼기 2개 교집합 A 공집합이라는 소리고 A 연산 A 이렇게 3개짜리가 있으면 앞에 거 2개를 먼저 하고 뒤에 거를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가만있어 봐. 너는 뭐야? 앞에 거 2개 연산한 결과가 공집합이었으니까 공집합이랑 A랑 연산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지. 대칭체집합이니까 2개를 합해. A 빼기 2개의 교집합. 공집합이잖아. 너는 다시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지 뭐. 하나 더 해볼게. 3개에다가 하나를 더해. 마치 픽성을 하듯이 하는 거지. 여기 보면 3개짜리를 먼저 하고 너를 하면 되는데 3개짜리 결과가 A였으니까 A 연산 A가 되고 위에서 했잖아. 너는 공집합. 이렇게 가겠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개수가 2개였을 때가 공집합이고 이 개수가 3개였을 때가 A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짝수개면 공집합, 홀수개면 A, 홀수개니까 A.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 되겠어. 됐어요? 이렇게 추론해 나가면 돼. 합성하면서 풀듯이 하나씩 추론해 나가면 된다. 34.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을 같이 만족하는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말 나온 김에 할까? 이거 하자.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얘가 참인명제잖아요.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이게 참인명제인데 가정이 자연수이면 그랬으니까 어떤 수가 자연수라는 게 가정이야. 그 가정을 나타내는 명제의 기호는 스몰 p 보통 많이 쓰는 편이고 결론을 나타내는 건 정수이다 그랬잖아. 보통 스몰 q로 많이 쓰는 편이야. p면 q이다 라는 표시는 이렇게 하거든. 읽어봐. p면 q이다. 다시 p면 q이다. 그런데 얘가 참인명제의 경우 구주를 그어. 구주를 그어. 참인명제의 경우는 구주를 그어. 그 다음에 이 가정을 나타내는 놈의 집합을 라지피라고 쓰고 결론을 나타내는 놈의 집합을 라지키라고 쓰는데 이게 이름이 있어. 혹시 기억나거나 아는 사람?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진리집합. 요 정의야. 왜냐고 묻지 마. 따라해봐. 진리집합. 이제 따져보는데 자연수이면 정수이다가 참이래. 자연수이면 정수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니? 정수집합이 자연집합을 이렇게 포함하잖아. 이게 마찬가지인 게 저기 또 시작이다 저기. 따라해봐.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이잖아. 동물집합이 더 크잖아. 이렇게.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참인명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거든. 쉽게 얘기를 하면 화살을 쏘면 막으면 돼. 이렇게. 됐죠?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이름을 달기 시작하고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말을 달기 시작해. 이게 좀 헷갈리거든. 뉴스에도 잠깐 나와. 무슨 뭐
경제성장이 하는 것은 모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뭐 어떤 건 뭐 필요 조건이에요. 이런 게 뉴스에 나오긴 나오는데 의미 없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께서 이것 때문에 애들이 항상 헷갈려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사자성어를 알려주시더라고. 그건 뭔가 했더니 지금 이걸 쓰신다? 아주 참 암기식 수학의 대표 주자라고 난 생각해. 한번 따라해봐. 갈충오필. 갈충오필. 다시 갈충오필. 갈충오필. 주어를 기준으로 화살이 가잖아. 충분 조건. 화살이 오잖아. 필요 조건. 이캔도 모르기만 해. 다시 따라해봐. 갈충오필. 갈충오필. 화살이 가면 충분. 화살이 오면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그랬지. P는 주어가 P잖아. 화살이 갔니 왔니? 갔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되고. Q는 그랬잖아. 주어가 Q지. 화살이 갔니 왔니? 왔지.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둘 다 된다는 거거든. P는 Q이기 위한 갈충 충분 조건이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랬으면 얘가 이렇게 왔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된다는 말이야. 더 봐야 된다. 그 파란색의 경우라면 이렇게 되겠지. 지리집합 포항관계가. 화살을 쐈으면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너랑 너랑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니?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Q가 P의 부분집합인 것은 같은 거밖에 없잖아. 필요 충분 조건은 그래서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결론은 같다. 영예 씨가 좀 자세히 얘기할게.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거다.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 이제 막 문제 풀 때 막 이런 거 쓰잖아. x-1, x-3 이게 있는데 해설지를 보거나 내가 풀 때 내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위식이랑 아래식은 다른 식이니? 그럴 리가 없잖아. 같은 식이잖아.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 소리야. 얘가. 그리고 너는 0 이렇게 풀잖아. 그 x가 얼마니? 1 또는 3 이렇게 되잖아. 얘를 만족하면 이쪽이 참이에요. 그 말이고 x는 1이거나 또는 x는 3 이게 그 소리야. 이걸 만족하면 너를 만족해요. 이런 뜻이거든. 이 화살표도 명제로 나오는 거를 계속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되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내가 또 해야겠지. 34번을 보면 진짜 여기 당연히 잘 안 되는 거구나. 좀.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지랄을 하면 저게 그대로 쌩으로 다 들려요? 아, 내가 막 욕해도 다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워딩까지 다 못 들려요. 그건 모르고 실에서 설치는 것까지. 한 민구가 돼야겠군요. 34번이요. 자, A 현상 B 순수한 A랑 순수한 B랑 합집합을 한 것 같아. 왜냐면 쓰여져 있게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고 합집합 A 여집합 표집합 P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을 설계해 보면 A 빼기 B지 뭐. 오른쪽에 보면 B 빼기 A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대칭 채집합 이러구나. 그런 말이고 얘를 해석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세요. 라고 해석하기로 하고 그 다음 A 연산 B 연산 A 얘 시험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라. 해보자.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거냐? 수식으로 풀 거냐? 결정을 해야죠. 수식으로 가면 좀 불편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불편할 것 같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로 마음먹어. 이렇게. 일단 A 연산 B라는 집합을 그려봐.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합집합 횟수. 이 동그라미라는 집합은 색칠한 딱 이 집합인 거예요. 요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고 걔랑 A라는 집합을 연산을 하래. 그러면 일단 노란색이랑 A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해야 되잖아. 합집합하면 여기지. 결국 다 칠해져 있는 상태인 거지. 거기에서 노란색이랑 A 집합의 교집합을 그냥 확 빼버려야 돼. 확 빼버려야 돼. 그 노란색이랑 빨간색의 교집합은 이쪽이잖아. 이쪽을 확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지워야지 이렇게. 지워야 되는 거니까 남는 건 요거밖에 남지 않지. 그래서 네가 B라는 거지. 이렇게. 벌써 졸리면 어떡하니? 그러면 B가 A 교집합 B래. 얘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걸 거야. A라는 집합이 있고 B가 교집합이니까 이런 얘기일 거라고. B가 A의 집합이요. 지금 끝났지만 다음 3번이고 그다음 39. 40이랑 41은 괜찮아? 아 내가 했냐? 착한 새끼네. 번 전체 집합은 1, 2, 3, n 이렇게 있고 AK를 K의 배수라고 했대요. A의 배수. A4, 4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고 A6, 6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가 B고 A12, 원소의 개수가 C였을 때 A, 표집합 A3, 합집합 A의 4 원소의 개수를 A, B, C로 표현해라. 근데 배수의 집합은 말이다. 교집합이 되게 편해. 2의 배수의 집합이랑 3의 배수의 집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은 6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배수 집합을 만나면 교집합이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이대로 두지 말고 이렇게 분배를 했던 게 훨씬 편했을 거야. 그래서 A2랑 교집합 A3이 있지. 합집합 A랑 A4가 있어. 이제 해석해보자.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집합은 6의 배수. 맞지? 6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 너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집합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 4의 배수잖아요. 괜찮아요? 4의 배수예요. 이거를 답하라는 거야. 6의 배수를 쓰는데 곰곰이 따져봐봐. 이 6의 배수라는 것은 2의 약수인 3의 배수가 얘를 먹지. 2의 배수도 얘를 포함하지. 그 좋지 않은 표현인데 뭘 먹어 자꾸. 여기 봐요. 4의 배수니까 2의 배수가 얘를 포함하는 거잖아. 즉 6의 약수들의 배수 집합은 얘를 포함하고 4의 약수들의 배수의 집합은 얘를 포함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6의 배수의 집합이랑 4의 배수의 집합을 다 합하려는 거야. 그 6의 약수를 따져보면 6, 잠깐만까 6, 3, 2, 뭐 이딴 게 있는 거고 4 약수를 보면 4, 2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하래. 어쩔래? 형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지금 물은 거잖아. 그러면 6의 배수의 집합의 개수, 4의 배수의 집합의 개수에다가 6의 배수와 4의 배수의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빼야 될 거 아니? 괜찮아? 그러면 6의 배수의 집합은 몇 개 되냐? 시작. B. 4의 배수의 개수는 A. 얘는 12배수잖아. 그러니까 뭐 C.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지금 물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어.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몇 번이야? 45? 어쩜 저기 이렇게 신날까?
45번이요. 어느 학급의 자율학습 시간에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을 조사했다. 60%는 영어를, 80%는 수학을 공부했다고 한다. 영어와 수학을 모두 공부한 학생들의 비율은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나 봐. 최대값이 X%, 최소값은 Y% 이랬나 봐. X 빼기 Y를 구해보세요. 결국은 비율로 나오든 명수로 나오는 건 똑같지 뭐. 100명당 60명이요. 100명당 80명이요. 뭐 이딴 거 아니겠니? 되겠죠? 명수 나오는 건 똑같은 거라서 결국 얘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야. 옛날 전에 나왔던 패턴이지.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이거? 누구한테 물을까? 연호야.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짐승선에서 막아봐. 우리 숙녀분들한테 가지 않게. 아, 저 보지도 않았어, 새끼. 그게 최소값. 최소값은 여기 마지막 짐승께서 하셨잖아. 네. 최대값은? 우리 아, 짐승선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최대값은요? 어머. 최대값은요? 같을 때, 아, 합이 똑같다면 그게 맞죠. 이게 다르잖아. 이게 이렇게 갈 때 모르겠는데요. 이러다가, 어? 다르잖아. 이쪽, 이런, 씨. 아유. 자, 일단 첫 번째, 예. 교집합의 최대 최소. 따라해봐. 교집합의 최대 최소. 100%야, 확률이. 출제 확률이 100%야. 그 복수했을 때 안 냈을 리도 없고, 내신에도 나올 거고, 모의고사도 나올 거 아니야. 근데도 모르면 되겠냐고.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이런 식을 떠올리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했던 그 식을 떠올리자. NA 더하기 NB U A 교집합 B 이렇게 하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거를 알고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등식을 풀게 되는데 A 교집합 B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얘를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 유건이가 얘기해준 그게 나오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에다가 NB를 더하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 이렇게 그게 크거나 같다로 바뀔 거 아니냐. 얘를 저쪽으로 이렇게 토스하게 되면. 그래서 최소값은 고정이야. 그거를 유건이가 얘기해 준 거지. A랑 B를 합한 다음에요.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세요. 확정이라고. 됐어요? 이게 확정인데 만약에 NA가 30이고 MB가 50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교집합이 제일 컸을 때 몇 개겠니? 그렇지. 그래, 존나 잘하네. 여기가 20이면 교집합이 제일 컸을 때 몇 개겠니? 그렇게 된다고. 이러면 몇 개겠니? 30. 그럴 거 아니냐. 됐죠? 그래서 최대값은 NA랑 MB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작은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현재 뭘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NA랑 NB의 합이 한 100 정도로 돼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이런 경우. 이게 한두 문제밖에 없어. 이 문제가. 나머지 전부 다 이게 몰빵이거든. 따라해봐. 작은 걸 쓴다. 다시 작은 걸 쓴다. 이게 나온 게 한두 문제밖에 없는데 무게합이 100이나 했으니까 여기가 90이고 이게 10이면 이게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80이고 얘가 20이 되면 이게 최대값일 거 아니겠냐고. 최대값이라는 건 계속 제일 큰 놈을 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50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NA랑 NB가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작은 걸 쓰면 되고 두 개 합이 일정하다면 같은 때를 쓰면 되고. 되겠어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이제 해. 됐잖아. 전체가 몇 명이냐 그러면? 한 100명 하면 될까? 그래. 전체를 100명으로 놓고 영어를 60명, 시험. 수학을 80명? 이렇게 놓고 열심히 해봐. 안녕. 이렇게 할게. 60이랑 80을 더하고 100명. N, A 교집합 B. 둘 중에 작은 게 60이잖아. 60. 그럼 40인가 뭐 같은데. 40. 최소값 넣어. 최대값 넣어. 해봐 이제. 20%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보라색 교재에 있는 문제였고. 워크북 다 풀었니? 이제 숙제를 보낼 타임이야. 숙제 보내봐.